자, 지난 차시에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가를 결정합니다.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법과 원가법이 있었는데, 개별법은 꼬리표를 붙인다 했죠. 프라이스 택이라 해서 각각 상품이 매입되어 들어올 때마다 단가, 매입 원가가 얼마인지를 붙여 놨다가 판매가 될 때마다 그 단가를 대응시키는 것이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에서는 이 포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을 적용하기가 용이해졌죠, 과거보다는. 그렇지만 우리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한다? 원가법이라 해서 선입선출법 이런 방법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선입선출법 보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부터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도 복습을 했는데 자, 우리가 장부 상품 재고장에서 기록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하얀 백지를 내어서 풀어보세요. 상품 재고장에서 장부상에서 계속 기록한다. 이걸 계속 기록법입니다. 그죠? 기록법이고. 자, 계속 기록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할 때는 계속 기록법보다는 실지재고조사법을 볼게요. 자, 상품을 수량으로 파악 한번 해볼게요. 수량으로 파악한다면 이 사람 3월 2일 날 몇 개 들어왔다? 2,000개. 3월 15일 날 몇 개 들어왔습니까? 6,000개. 3월 30일 날 몇 개 들어왔습니까? 2,000개. 근데 몇 개가 판매되었다? 4,000개가 판매되었으니까 차변 만 개, 대변 만 개가 되어야 되니까 몇 개가 기말재고로 남아있다? 6,000개가 기말재고로 남아있죠? 4,000개가 팔린 거고요. 그러면 단가를 적용시킵니다. 기말재고의 단가는 먼저 들어온 놈부터 먼저 나가니까 기말재고는 나중 들어온 놈부터 남아있겠죠. 자, 그러니까 3월 30일자 매입된 는 2,000개 얼마짜리? 415원. 83만 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6,000개는 3월 15일 날 매입된 는 6,000개 중에서 4,000개가 기말재고로 남아있겠죠. 얼마? 440원이네요. 446, 446, 176만 원이겠다. 그죠? 자, 여기에 기말재고 얘기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입니다. 매출원가는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3월 2일 날 매입된 는 2,000개 얼마? 400원.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2,000개 매입된 거 얼마? 400원짜리고 요건 얼마? 440원짜리 해서 3월 2일 날게 80만원, 3월 15일께 88만원 해서 168만원이 매출원가죠. 됐습니까? 이거 선입선출법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이든 실지재고조사법이든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죠? 두 방법을 다 익혀두세요. 익혀두시면 조금 있다가 후입선출법은 달라집니다. 후입선출법은 달라지는데 시험 문제에 아마 여러분이 이거 제 시험에 제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이 전산세무 2급, 1급 뭐 세무사, 회계사 가게 되면 이거가 주로 이 리포에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풀었을 때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복습을 살짝 하시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입선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입선출법 글자 그대로 영어로 보시면 last in, first
아웃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언제께 남아있다? 기말의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오래된, 이 얘기는 기초분부터 남아있게 되겠죠. 자, 다시 이걸 볼게요. 지난 차시 했던 기초가 5원, 6원이고 매입이 7원, 8원, 9원이었습니다. 3개가 판매되었다면 3개가 판매되고 2개가 기말에 남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중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 이 3개는 판매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9원짜리 나갔고 8원짜리 나갔고 7원짜리 나갔다고 가정을 해서 매출 원가가 되죠.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가장 오래된 거부터 옛날 거부터 남아있습니다. 5원짜리 6원짜리가 남아있겠죠. 5원짜리 6원짜리 즉 기초분부터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게 후입선출법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단순하게 가정을 들고 있는데 이거 자주 쓸 겁니다. 이거 자주 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후입선출법은 기업에서 실제 물량 흐름과는 일치를 잘 안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한 2분 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 장 보시면 되겠다. 그죠? 예제 문제를 가지고 볼게요. 자, 후입선출법 예제 문제들 볼게요. 자, 예제 문제들 보는데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들 가지고 봅니다. 제가 먼저 우리가 배웠던 거 실지재고조사법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조사법으로 한번 후입선출법을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상품을 수량으로 가지고 간다면 기초가 자 3월 2일자 매입이 2,000개, 3월 15일자 매입이 6,000개, 그 다음에 3월 30일자 매입이 2,000개입니다. 자, 근데 매출이 4,000개 이루어졌고, 그 다음 총 차변이 10,000개, 기말도 10,000개가 되야 되니까 몇 개? 6,000개가 기말 재고 수량이죠. 자, 그러면 자, 이 매출되는 것들은 가장 최근의 매입 단가가 대응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의 매입 단가는 얼마? 3월 30일까지 거죠. 그러니까 2,000개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415원 하면 얼마? 83만 원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2,000개는 언제 겁니까? 그 다음 3월 15일자 거니까 440원 하면 88만 원이다. 그죠? 그럼 합치면 171만 원이다. 그죠?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 하에 실지재고조사법을 봅니다. 그죠? 83만 원, 88만 해서 매출 원가가 171만 원, 171만 원. 자, 요거 볼까요? 자, 기말 재고는 나중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니까 기초분부터 남아있겠죠. 그래서 2,000개가 얼마? 4,400원짜리 2,000개 남았으니까 80만원. 그다고 나머지 6,000개, 4,000개는 얼마요? 440원짜리가 남아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얼마? 4, 40, 66, 176만원이니까 기말 재고가 얼마? 256만원이 기말 재고가 된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의 매출원가는 171만원.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풀었을 때 기말 재고는 256만원입니다. 그죠? 256만원. 요대 놔놓고 이제 요거 꼭 자기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자, 계속기록법을 한번 볼게요. 보고서 다 봅시다. 3월 2일날 2,000개 400원, 2,000개 창고 속에 400원이 있습니다. 그죠? 3월 15일 날 6,000개가 440원에 매입되어 있으니까 창고 속에 8,000개가 있는데 어떻게 2,000개,
400원짜리가 2,000개 있고 6,000개가 얼마짜리? 440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4,000개가 매출되었습니다. 매출되었으니까 자, 이때는 나중도덕이 먼저 나가니까 440원짜리 6,000개에서 4,000개가 팔렸겠다. 그죠? 4,000개 곱하기 얼마? 440원이니까 얼마? 176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참고 속에는 2,000개 곱하기 400원짜리 2,000개 또 6,000개 중에서 4,000개가 팔렸으니까 440원짜리가 2,000개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다시 3월 30일 날 다시 415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말에 6,000개가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있다? 2,000개가 400원, 80만원. 그 다음에 2,000개 얼마? 440원짜리가 얼마? 2,000개 남아있죠. 88만원. 그리고 나머지 2,000개는 415원짜리다. 그죠? 그러면 83만원에서 24, 251만원이다. 그죠? 자, T 계정에 계속 기록부보도 했을 때 T 계정에 기초는 없다. 넣어보세요. 기초는 없죠. 그죠? 기초는 없고 매입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매입이 2,000개 80만원 6,000개 곱하기 440원 하면 64, 24, 24, 264만원이다. 그죠? 요거는 83만원이니까 합치면 163만하고 397만원이다. 그죠? 397만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계속 기록부부터 했더니 얼마? 176만원. 기말이 얼마? 251만원이다. 그죠? 틀렸죠? 한번 봅시다. 맞춰봅시다. 이런 게 공부니까 427만원이다. 그죠? 이거 맞나 봅시다. 64, 24, 24, 64, 24, 264만원 맞죠? 83만원, 80만원, 163만원 맞죠? 이거 합치면 427만원이네. 이게 잘못됐다. 그죠? 427만원입니다. 자, 427만원 차변대변 맞죠? 즉, 계속기록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갔는가 봅시다.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갔을 때는 실지재고, 실지는, 기초는 없습니다. 그죠? 매입은 다, 이거 다 더하면 매입 맞죠? 매입 다 하니까 427만이 있는데, 실지도 했더니,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했더니 매출 원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171만원. 기말이 얼마 나왔습니까? 256만원이 나왔죠. 그래서 427만원, 427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기말재고액이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얼마 차이 납니까? 5만 차이 나죠. 그죠? 차이 나고 매출원가도 5만원 차이 납니다. 그죠?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진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의 후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으로 풀어야 되냐, 실지재고조사로 풀어야 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뭐 회계관리에서는 아마 계속기록법 정도 아니면 하나로 풀이하는 과정 정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요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3, 4번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풀어야 내 거 될 겁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답지를 보고서 시간을 드릴게요. 자, 답지 보시면 만나봅시다. 이건 지금 우리는 계속 기록법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을 봅니다. 그죠? 기초에 매입이 3월 2일 날 400원짜리 2,000개 80만 들어왔습니다. 그죠? 80만 원이네요. 그죠? 80만 원. 그리고 매입이 이렇게 6,000개 440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0개 400원짜리가 2,000개 80만이 있고 참고 속에
440원짜리가 6,000개 있겠죠. 매출이 되었는데 이 매출 4,000개는 나중도돈 먼저 나가니까 440원짜리가 먼저 나가서 요게 뭐가 된다? 매출 원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참고 소개는 어떻게 400원짜리가 2,000개 있고 6,000개에서 4,000개 나갔으니까 440원짜리가 2,000개 남아 있게 되겠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다시 415원짜리가 2,000개 들어갔으니까 이때 참고 소개는 400원짜리 2,000개, 440원짜리 2,000개, 415원짜리 2,000개가 남아 있으면서 이놈이 그 다음 끼도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보시면 251만 원이요? 맞죠. 251만 원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176만 원 합쳐서 427만 나오죠. 그죠? 자, 직접 손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한 10분 이상 시간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듣고서 직접 손으로 꼭 풀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자, 10분 정도 반복해서 몇 번 들으시고 다음 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가중평균법 중에 하나인 총평균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전체를 평균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즉 우리가 상품 계정에 기초와 매입액이 있겠죠. 이놈의 평균 단가를 기초 매입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습니다. 기초 재고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을 겁니다. 이놈을 합계해서 수량으로 나누어 주면 저 기초 재고액과 밑에 공식 있죠. 기초 재고액과 단기 매입액을 합계를 내어서 기초 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으로 나누면 평균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매출 수량이 있고 기말 수량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총 평균 단가를 곱해주면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자, 가중평균법의 하나로 일정 기간의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결정합니다. 일정 기간, 월이며 월, 연이며 연, 평균을 내게 됩니다. 즉 일정 기간의 매입 합계액을 매입 양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구하고 이 평균의 단가를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에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단가를 구하든가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판다든가 나중 들어온 놈을 먼저 판다든가 장부상에서 기록을 안 합니다. 언제 한다? 기말에 가서 실지 재고 조사를 딱 하고 나면 기말에 실지 재고 조사를 딱 하면 이 평균 단가를 총평균 단가를 구해서 매출 수량과 매입 수량에다 곱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지 재고 조사법에만 활용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서 배울 게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자, 우리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이든 실지재고조사법이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만 이용이 되고 이동평균법은 계속해서 매입이 돼 들어올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은 네, 계속 기록법 하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들 한번 봅시다. 자, 가중평균법. 자, 이건 사실 뭐 이렇게 상품 재고장을 쓴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기초 재고액 3월 2일자 매입액 80만 원, 6천 원 매입대 들어옵니다. 26만 4천 264만 원이죠. 4,440원짜리가. 그리고 3월 30일 날 415원짜리니까 83만 원이 매입대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월 2일 날 80만 원 숫자 3개 뜰게요. 3월 15일 날 264만 원,
3월 30일 날 83만 원 해서 총 427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수량이 몇 개인가 하면 2,000개, 6,000개, 2,000개니까 총 10,000개니까 자, 밑에 적어 놨다 그죠? 평균 단가가 얼마? 427원이죠. 즉, 총 평균 단가가 427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단가를 구해서 매출이 이루어졌고, 매출이 4,000개 이루어졌죠. 그 다음 기말이 몇 개? 6,000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구했는 평균 단가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80만 원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80 얼마요? 곱해봅시다. 4,000개 곱하기 427원이니까 7428 2 제로 446 1708이다 그죠? 그 다음에 427만 나오죠 그죠? 427만 요거는 맞다 계산이 그죠? 170만 8천원. 그래서 총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서 자 매입납만 기록을 해놨다가 매입납만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 기말에 가서 평균 단가를 구해서 매출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죠. 178만 원. 그 다음에 수량에다가 기말 재고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고 이동평균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매입대 들어올 때마다 상품이 매입대에 들어올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총평균법은 기말에 전체 기초재고액과 기초와 매입액을 더해서 전체 수량으로 나눠서 총평균 단가를 계산을 했는데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마다 매입 직전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매입 직전 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해서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구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계속 기록법 하에서만 이용이 됩니다. 계속 기록법 하에서만 이용이 됩니다. 자, 문제들 보는 게 낫겠죠? 문제들 받아볼게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3월 2일 날 2,000개 400원에 매입됐는데 80만 원입니다. 직접 매입 수량이나 기초가 없기 때문에 평균 단가 그대로 2,000개 400원 그대로 되는 거 맞죠? 자, 2,000개 400원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매입대에 들어옵니다. 몇 개? 6,000개가 440원, 264만 원에 매입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창고 속에 몇 개 있습니까? 8,000개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선입선출법처럼 400원짜리 몇 개, 440원짜리 몇 개 내는 게 아니고 이거의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2,000개 400원, 6,000개 440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거의 평균 단가가 80만 원, 그다고 밑에 건 264만이니까 합치면 344만 원이죠. 이거의 수량이 몇 개입니까? 2,000개, 6,000개니까 8,000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 4, 32, 8, 4, 3, 맞아요? 8, 4, 32, 32, 그 다음에 24만 원, 8, 3, 435이다, 그죠? 맞습니까? 밑에 계산해 놨죠? 80만 원을 264만 더하고 2,000개, 6,000개 나오니까 430원입니다. 그래서 창고 속에 8,000개의 430원의 평균 단가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4,000개가 43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출 원가가 172만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창고 속에 4,000개가 430원짜리 4,000개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2,000개가 얼마? 415원에 들어옵니다. 83만원이죠. 그럼 창고 속에는 4,000개와 2,000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 6,000개가 되고
이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어떻게? 172만 원을 더하고 3월 30일 날 매입된 83만 원을 더하고 수량은 4,000개 더하기 2,000개니까 합이 6,000개죠. 그 다음 얼마입니까? 255만 원을 나누기 6,000개도 나누면 6, 4, 24, 240만 원 하고 15만 원이니까 6, 22, 15, 425원이 나오죠. 그래서 425원 이동평균 단가를 적용을 시키고 이 이동평균 단가가 기말에 적용이 되겠다. 그죠? 자, 되시겠습니까? 이동평균법은요. 매입대 들어올 때마다 평균 단가를 새롭게 계산을 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되시겠습니까? 자,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보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풀어보라고 하니까 제가 중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여러분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교과서 P 103쪽부터 쭉 연습 예제 문제가 나옵니다. 예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이 예제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뒤에 이 문제 파트에 가시면은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도 또 쭉 나오죠. 교과서 쭉 보시면 재고자산 파트가 교과서에 보시면 보자 300페이지부터 P300페이지부터 재고자산 문제가 쭉 나옵니다. 특히 303페이지 문제 42번, 41번 같은 것들 꼭 풀어서 숙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43번도 거기에 해당한다 그죠? 교과서 문제, 교과서가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교과서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내준 예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아마 요때 제가 과제도 한 문제, 교과서 있는 걸 과제도 한 문제 만들어서 한 문제만 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만 문제를 후입선출법 다 할까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 두 개가 자주 나옵니다.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다 합시다. 균법, 이동평균법 다 할게요. 한 문제 과제도 하나 낼 테니까 탑재해 놓을 테니까 손으로 풀이합니다. 알았죠? 손으로 풀이할 것. 풀이해서 손으로 풀이해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과제를 낼 건데 보시면 제가 하여튼 문제들 한 문제 만들어서 내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고자산은 최소한 보세요. 취득원가 결정 문제 요거하고 재고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FIFO-LIFO 한 문제. 기타 한 문제 정도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문제 같으면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40문제 같으면 거의 5문제 가까이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하실 때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만 완벽하게 하시면 웬만한 시험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꼭 다시 제가 될 수 있는데도 30분을 녹화를 30분 안 넘으려고 합니다. 한번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알았죠? 이거 들으시면 놓칩니다. 특히 이 인터넷 수업이 더 좋은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업 들을 수 있죠. 실제로 대면 수업 하다가 잠시 졸면은 놓치죠. 그 다음에 뒤에 못 따라오는데 이거는 다시 가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들으세요. 알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